2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논증에 대한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보게 되면요. 갑이 P를 믿는 정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A와 B는 모두 동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A가 갑이 P를 믿는 정도를 어떻게 구하는지가 나와야죠. 갑은 이제 P를 믿는 정도는 그 둘을 결합해서 평균을 취하는 거래요. 자신이 P를 믿는 정도와 을이 P를 믿는 정도를 더해서 평균을 취하는 거래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믿는 것 0.92 정도로 믿고요. 을은 0.90 정도로 믿네요. 갑이 0.92, 을은 0.90이니까 A에 따르면 0.91이 되네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 0.15가 돼요. 그러면 P를 믿는 정도는 낮아져야죠. 평균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낮춰야 된다는 거에서 A는 동의할 거예요. B도 그런지 한번 볼게요. B를 보게 되면요. B는 이제 동료의 생각이 판단에 영향을 주고요. 뒷받침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은 내가 믿는 정도를 낮추지만 뒷받침한다라는 건 높인대요. 그리고 P를 믿는 정도가 0.5보다 큰 것은 증거가 P를 뒷받침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네요. 그럼 만약에 을이 P를 믿는 정도가 0.90이라고 되면은 을이 증거가 P를 뒷받침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내 믿음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0.90이니까 높여야 하는 거죠. 근데 0.15예요. 여기에 따르면 0.5보다 작으면은 그보다 작은 건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내 믿는 정도를 낮춰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믿는 정도를 낮춰야 될 겁니다. A와 B 모두 동의한다. 맞는 말이 될 겁니다. 기억 없는 거 지워주시고요. 니은 한번 볼게요. 갑과 을이 P를 서로 다른 정도로 믿고 있음을 알게 된 후에는 그 둘이 P를 동일한 정도로 믿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B와 C 모두 동의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B 한번 보면요. 갑과 을이 P를 서로 다른 정도로 믿고 있음을 각자 알게 되고 그 둘이 P를 동일한 정도로 믿어야 한다. 한번 보면요. B 같은 경우 다른 정도로 믿고 있음을 각자 알게 된 다음에 그 둘이 B를 동일한 정도로 믿어야 된다라고 지금 B 받는 거 이제 생각하나요? 아니요. 내 믿음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게 동일한 정도로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니은은 B 부분 보고 바로 틀렸네요. 니은 틀렸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사실 니은을 볼 필요가 없었네요. 디귿부터 먼저 봤어야죠. 갑이 P를 어느 정도로, 왜냐하면 디귿이 두 개니까요. 갑이 P를 어느 정도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A가 주장하는 값은 B의 것보다 작지만 C의 것보다 크다. B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갑은 지금 원래 0.92만큼 믿어요. 을이 역시 믿고 있다. 0.90이니까 라고 판단했습니다. 0.92보다 갑이 더 커지겠네요. B 같은 경우는요. C 한번 볼까요? 갑이 P를 믿는 정도는 그가 가진 증거와 그 갑에 대한 판단으로 오롯이 결정이 된대요. 그러면 밑에 있는 거 을이 P를 믿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것은 딱히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을과 관계없이 0.92가 되겠네요. B는 0.92보다 더 커야 되고요. 그럼 B가 가장 크고 A가 가장 작고 C가 중간이네요. A가 주장하는 값은 B의 것보다 작죠. 근데 C의 것보다 큰가요? A가 가장 작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디귿 틀린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21번부터 이번 시험 문제 추리 논증의 특징이요. 경제학을 좀 공부했던 분들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21번부터 30번까지가 오히려 쉬웠습니다. 경제학적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경제에 대한 감각, 수리적 감각 이런 게 있으면은 좀 풀기가 쉬웠던 문제였어요. 2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증거의 기울기가 같더라도 두 증거의 무게는 다를 수 있다. 지문에서 뭘 찾으면 되죠? 두 증거의 기울기라는 게 무엇인지, 두 증거의 무게가 무엇인지 판단해주면 됩니다. 올라가서 이제 작은 따옴표로 묶여져 있으면 제일 좋은데 역시 그렇네요. 확률 3분의 4라는 게 그 기울어짐의 정도, 증거의 기울기가 반영돼 있다라고 하네요. 그게 뭔지를 보니까요. 4번의 동전 던지기에서 3명이 앞면에 나온 거, 그게 이제 4분의 3이 되는 거고 그게 기울어짐의 정도, 증거의 기울기가 반영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증거의 무게예요. 증거의 무게는 증거가 가진 정보의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을 볼게요. 증거 2가 더 많은 정보래요. 그게 뭔지를 보니까 증거 2는 100번 던져서 75번이 나온 거예요.
100번 던져서 75번. 케이스가 늘어난 거네요. 증거의 무게는 정보가 많아져서 증거의 무게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증거의 기울기가 똑같아요. 똑같이 4분의 3인데 하나는 4번 던져서 그런 걸 수 있고 하나는 100번 던져 그럴 수 있습니다. 증거의 기울기가 같더라도 그 무게는 다를 수 있네요. 기억 맞는 말이 됩니다. 기억 없는 거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면 되겠네요. 디귿이 2개니까요. 어떤 명제에 대한 증거의 기울기가 3분의 5에서 5분의 3에서 5분의 4로 커지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추가 증거 정보의 양이에요. 기존 증거 무게에 반비례한다? 자, 3분의 5를 만약에 5번 찾았어요. 5번 했는데 3번 나온 거예요. 그럼 5번 했는데 4번이 나오는 걸로 할 때 실제로 지금 5번을 던졌는데 3번이 나와서 5분의 3입니다. 이게 5분의 4가 되려면은 이제 10번 해가지고 8번 나오면 되잖아요. 5번 더 던지면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최소한 필요한 추가 정보 크기의 양은요. 근데 만약에 100번을 던져가지고 지금 75번이 나온 경우라고 하면은 이거를 5분의 4로 바꾸는 데는 5번 가지고 안 되죠. 더 많이 필요해요. 기존 증거의 무게에 반비례하나요? 아니요. 비례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이 있는 거 틀리고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21번부터 또 이번에 느낀 게 안 푼 선지가 상당히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보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선지로 내려와서 선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꼭 필요한 선지만을 이제 판단하는 그런 문제풀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께서 좀 꾸준히 해주셨으면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2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논점 구조를 분석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끝에서부터 보면 되거든요. 밑을 보니까 전부 다 치읓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읓 한번 볼게요. 치읓 보니까 인공지능 로봇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간주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선지부터 보는 거죠. 기억과 미음이 합쳐진다. 기억 한번 볼게요. 인공지능 로봇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거나 결정론적 시스템이다. 선언이네요. 그럼 선언에서 선언지 제거가 있어야 되겠죠? 미음, 인공지능 로봇은 결정론이 아니다. 그럼 기억에서 결정론이 아니니까 노출되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치읓입니다. 기역 미음에서 치읓 나오는 거 맞네요. 지금 기역 미음에서 치읓 나오는 거 맞습니다. 기역 미음 없으니까 틀리고요. 기역 미음 결합 안 하니까 틀립니다. 기역 미음에서 치읓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럼 지금 다른 게 니은 디귿과의 관계네요. 니은 디귿이 리을과 결합해서 미음이 만들어지는지 1번 선지 한번 볼게요. 니은 한번 볼게요. 인공지능 로봇은 외부 환경을 인식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어요.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래요. 니은과 디귿 결합하면 어떻게 되죠? 디귿의 정권을 충족해가지고 인공지능 로봇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미음, 결정론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니은과 디귿 역시도 결합해서 치읓을 만들어주네요. 그러니까 이 구조 틀렸습니다. 니은과 디귿도 결합해서 치읓을 만드는 거예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럼 지읒 한번 볼까요? 지읒. 인공지능 로봇이 물리적 시스템이란 걸 받아들여도 자유의지를 부정할 수 없다. 즉 자유의지를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읒 역시도 바로 자유의지를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5번이 맞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비읍과 이응 결합해서 지읒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비읍. 물리적 시스템이라는 것에 근거하여서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면 인간 역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할 수가 없다. 근데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니까 후권 부정에 따라 가지고 물리적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근거해서 자유의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지읒이 나오네요. 비읍과 이응이 결합해서 지읒이 나오는지 확인했습니다. 리을 한번 볼까요? 인공지능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결정론적 시스템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리을에서 미음, 지금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인공지능은 불가능한 거예요. 결정론은 가능하고요. 결정론이 아니다라는 근거가 되겠네요. 맞는 말이다.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시옷도 한번 보면은요.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사고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비읍이라는 조건문이 나오게 된 거네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따라가서 판단해 주시면요. 큰 문제 없이 풀 수 있었을 거예요. 2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분석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기억 한번 볼게요. 미국에서 총기 규제 정책이 실현되지 않는 것은 거시절연의 사례에 해당한다. 위에서 거시절연이라는 걸 봐야죠. 절연에 미시절연과 거시절연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미시절연 설명 나와 있고 거시절연 설명 나와 있네요. 거시절연은 정부 사업으로부터 나오는 편익이 다수한테 돌아가지만 비용은 소수 납세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투표권을 갖는 소수의 과도한 비용에도 투표권을 갖는 다수 영향력에 따라 인기 영합 정책을 피는 거라고 되어 있네요. 총기 규제 정책 지금 실행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지금 거시적으로는 수로 보니까 다수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서 인기 영합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총기 규제 정책이 실행되지 않는 것, 이거는 인기 영합 정책을 펼유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총기 규제에 대한 부분이 혹시 텍스트에 나와 있나를 보니까요. 사업 수행뿐 아니라 비개입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총기 규제의 경우 규제하면 다수가 혜택을 보나 반대하는 소수의 집단이 잘 조직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부 개입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거시절연 이야기하는 것은 거시절연은 어떤 거라고요? 인기 영합하는 정책을 펼 유인이 있는 것을 거시절연이라고 했어요. 지금 미국의 총기 규제 정책이 실행되지 않는 것이 그거에 해당하나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기억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기억 있는 거 지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보면 되죠? 디귿 보면 되겠네요. 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부 정책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유통이 활발해지면 거시절연 비율이 완화될 것이다. 거시절연 한번 볼까요? 거시절연, 소수의 과도한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을 갖는 다수 영향력 때문에 인기 영합하는 정책을 하는 거래요. 편익이 다수고 비용이 소수 납세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쪽에 집단이 달라져서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 비효율성을 부담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정책 편익과 비용에 따른 유통이 활발해지면 뭐 거시적인 상황이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편익이 다수, 비용이 소수가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다수가 편익을 누리니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정보 유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율이 완화될 거라는 그런 판단, 지문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디귿 틀린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 수 있었죠. 자, 25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25번 문제 같은 경우가 사실 25번 문제도 그렇고 26번 문제도 그렇고 경제학을 좀 공부를 했으면 상당히 쉬웠고 그렇지 않았으면 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바로 기억이 나와 있습니다. 모두 신고하는 상황은 균형이다. 풀이 방법은 간단해요. 균형이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 균형이 되는지 위에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균형이라는 것 이렇게 작은 따옴표 나와 있잖아요. 균형은 뭐라고요? 누구도 자신의 선택으로부터 혼자서 이탈해서 득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상황에서 3명이 범죄를 목격했어요. 각자는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가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신고하는 거는 이해 비용, 2명 이상의 신고를 받아야 출동을 해요. 출동하면 각자 5의 편익, 출동하지 않으면 0의 편익이에요. 3명 모두 신고한 상황이에요. 근데 2명 이상 신고하면 출동을 한대요. 그러면은 자신의 선택으로부터 혼자 이탈해서 득을 볼 수 없는 상황인가요? 3명이 다 신고를 하면은 한 명은 신고를 하지 않고 싶어지겠죠. 왜?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나머지 2명이 신고하고 있으면은 나는 신고 안 하는 게 이득이니까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나는 이득을 보는 거예요. 혼자 이탈해서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고하는 데 드는 이의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경우는 게임 보수 행렬이 2명이 아니기 때문에 박스를 그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고적으로 판단을 해서 3명 모두 신고했을 때 한 명이 이탈하려는 유인이 있는지 이탈을 하겠죠. 이탈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 균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 틀린 거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억 틀린 거다. 그럼 니은만 보면 되겠네요. 목격자 수가 6명인 조건이에요. 2명만 신고한 상황입니다. 누가 신고하는지를 떠나가지고 만약에 2명이 신고했다고 해봐요. 그 경우에 자신의 선택으로부터 혼자 이탈해서 득을 볼 수 없는 상황인지를 한번 보죠.
4명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그냥 2명이 신고해서 혜택을 본 거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요. 2명의 경우를 한번 봐봐요. 2명 신고한 사람은 만약에 내가 이탈을 하면 어떻게 되죠? 비용 2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5의 편익을 누리던 게 없어지는 거죠. 경찰이 신고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신고한 2명은 내가 이탈해버리면 오히려 3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2의 비용은 줄어들지만 5의 편익도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탈을 해서 뭔가 이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명만 신고한 상황은 균형이 되는 거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사실 게임 이론에서의 균형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문제 풀이는 되게 쉽습니다. 근데 그 개념을 좀 모르면은 풀이가 조금 헷갈렸을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하면은 디귿 근데 그래도 디귿을 볼 필요는 없어요. 기억을 제대로 판단했다고 하면은 디귿을 볼 필요는 없어지네요. 이렇게 풀고 정답을 4번이라고 고르셨어야 합니다. 추리 논증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서 니은 디귿에서 디귿을 하나 더 보죠. 이런 풀이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풀 수 있어요. 2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사실 현시선호 이론이라고 경제학에서 말을 하죠. 그래서 경제학을 좀 했던 분은 되게 쉬웠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헷갈렸을 거예요. 일단 기억을 한번 볼게요. 사과배 감의 시장 가격이 어땠을 때 Y를 구매했다고 하면 선호역전을 보인 거예요. 선호역전이 뭔지를 보니까요. A를 B보다 선호했던 소비자가 B를 A보다 선호하는 거예요. 그럼 선호는 뭐냐? 선호한다라는 것은요. 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소비 묶음 중 A를 구매했다고 했을 때 A를 B보다 더 선호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Y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X를 구매했으므로 X를 Y보다 더 선호한 거예요. 근데 Y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가 돼야죠? X를 구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X를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Y를 구매해야지 선호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1번 선지 한번 볼까요? 30, 20, 10원이에요. 지금 X는 3, 2, 1. Y는 2, 1, 2. 자, 지금 Y를 구매했습니다. 돈이 얼마 있다라는 거죠? 60원 더하기 2개니까 1개니까 20원 더하기 20원. 지금 100원이 있는 거네요. 100원이 역시 지출했을 때 X도 이 사람이 구매할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3, 2, 1 곱해보죠. 90원 더하기 40원 더하기 10원이 되는 거잖아요. 140입니다. 이때 Y를 소비했을 때 X를 소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럼 이거는 둘 다 소비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Y를 소비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X를 소비할 수 없는 경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선지 틀린 거예요. 2번도 틀린 거죠. 아래쪽도 한번 볼까요? 아래쪽은 3, 2, 1, 2, 1, 2 중에서 2, 1, 2를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은 돈을 얼마를 소비한 거죠? 40원, 20원, 100원, 160원인 거죠. 160원을 지출한 겁니다. 3, 2, 1을 한번 곱해보죠. 60원, 40원, 50원, 15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X도 소비할 수 있었는데 Y를 소비한 케이스죠. 그럼 선호역전 일어난 거예요. 3, 4는요. 5도 한번 볼까요? 2, 1, 2. 그러면은 60원, 그리고 30원, 60원이면은 150원이네요. 자, 3, 2, 1 해보면은 90원, 60원, 그리고 여기는 30원이네요. 그러면 180원입니다. X를 소비하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1, 2, 5번은 지워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A 선호역전은 간접 선호역전의 어떤 조건이래요? 그럼 위에서 선호역전과 간접 선호역 조건을 봐야죠. A에 대해서 A를 B보다 선호할 수 있다고 보기에 이제 A를 B보다 선호하면 당연히 간접 선호한대요. A를 B보다 선호하면 당연히 간접 선호하게 된대요. 그렇다면 선호가 역전되면, 다시 말해서 B와 A의 선호가 역전되면 당연히 간접 선호 역시도 역전되겠네요. 선호 역전은 간접 선호 역전의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선호 역전이 일어나면 간접 선호 역전 역시도 반드시 참이될 거니까요. 그래서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경제학을 아는 경우는 정말 큰 문제 없이 푸셨을 거고요. 경제학을 좀 어렵게 여기셨으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27번과 28번 역시도 비슷한 방식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쪽 20번대에서 30번까지 가는 문제가 꽤 많은 그런 배경 지식에 따른 차이가 있었을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그라미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동그라미 기억, 나머지 보지 말고요. 그냥 일단 도표를 이해해서 판단할 수 있는지 한번 봐보죠. 미취학 시기 인터넷 게임 노출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의 학업 성적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도표 해석을 해야 됩니다. A씨랑 B씨라고 되어 있네요. 위를 보니까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의 학업 능력을 인터넷 보급 시기가 다른 걸로 비교를 했대요. A씨는 B씨보다 인터넷이 먼저 보급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A씨의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3학년은 모두 미취학 시기 인터넷에 노출되었습니다. 미취학 시기에 인터넷에 노출되었어요. B씨의 중학교 1학년은 미취학 시기 인터넷에 노출되지 않았네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은 미취학 시기에 인터넷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미취학 시기에 인터넷이 노출된 경우와 노출되지 않는 거 비교하려면은 지금 이 B씨 케이스죠. B씨 케이스입니다. 그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X와 Y의 차이를 X랑 Z의 차이를 비교하면 될 거예요. 밑을 보니까 X랑 Z가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사이에 반영하는 값으로 이해할 수 있대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인터넷 게임 노출만 영향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도시 간 교육 환경 차이가 성적 차이에 영향을 줬대요. 그러면은 도시 간 교육 환경 차이가 성적 차이에 영향을 준 거를 X에서 Z에서 제거해 줘야 되겠네요. 도시에 따라 가지고 A씨랑 B씨에 따라 가지고 다른 조건 미취학 시기 인터넷 게임 노출된 게 똑같은 상황에서 점수 차이 Y에서 W를 뺀 값이겠네요. 그럼 Y에서 W를 뺀 값, 그 격차를 X에서 Z 차이에서 빼주면 되겠네요. 그게 정답일 겁니다. X에서 Z에서 Y에서 W 사이의 값을 빼준 것. 정답은 3번이 될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굳이 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XZ는 도시간 차이도 반영하고 있어요. W랑 Z 차이, 여기 한번 보자라는 거죠. 여기 차이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미취학 시기 인터넷 게임 노출과 더불어 학년간 차이의 영향도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럼 W랑 Z는 학년간 차이기 때문에 이 W랑 Z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학년간 차이의 영향을 또 제거해 줘야 될 겁니다. X랑 Y의 차이를 이제 빼줘야 되겠죠. 그런 값 있는지 보면 그런 값은 없어요. 그리고 바로 3번에서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생각하지 않고 바로 정답 3번이라고 골라주는 게 가장 빠른 풀이인 걸로 보입니다. 자, 28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글에 대해서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보니까요. 예측선의 기울기가 실제선보다 크니까 실제에 비해 기회의 평등 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측선과 실제선 위에 작은 따옴표로 되어 있잖아요. 설문에 기초한 부모 자녀 소득 순위 관계선 그리고 소득 행정 자료에 기초한 부모 자녀 소득 순위 관계선 선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연관선을 직선으로 나타낸 거래요. 하나는 소득 순위예요. 부모의 소득 순위. 하나는 자녀의 소득 순위입니다. X축이 부모의 소득 순위, 그리고 Y축은 자녀의 소득 순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측선 한번 해볼게요. 예측선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제 0과 1 사이에 있다고 하니까요. 기울기가 만약에 1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부모의 소득이 증가하면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자녀의 소득도 그대로 증가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선은 그것에 대해 가지고 위에 있건 아래에 있건 표기할 수가 있겠죠. 자, 예측선의 기울기가 실제선보다 커요. 예측선의 기울기, 극단적인 거 이때 넣어주는 게 좋아요. 예측선의 기울기가 1이라고 해요. 실제선은 기울기가 그거보다 낮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부모의 소득에 비례해서 자녀의 소득이 올라가는 게 아닌데 예측할 때는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측이 실제에 비해 기회의 평등이
더 낫다라고 인식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기억 맞는 거죠. 사실 경제학이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결국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느냐, 도표를 해석할 수 있느냐, 뭐 이 정도거든요. 뭐 사실 26번 같은 경우, 25번 같은 경우는 경제학 개념이 들어가지만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을 아주 깊게 공부하지는 않아도 돼요. 기본적인 그냥 상식 수준의, 상식보다는 조금 더 알아두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경제학을 알아두면은 뭐 큰 문제 없이 풀 수 있죠. 니은이에요. 예측선의 기울기가 실제선보다 작아요. 예측선이 실제선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두 직선이 x축 중간에서 교차한대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예측선의 기울기가 더 작아요. 이게 실제선입니다. 시민들은,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지금 고소득자, 이쪽 고소득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 이제 소득이 높아지는 거죠. 고소득 지금 보니까 소득 순위라고 되어 있죠. 10분이 소득 순위.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10분이 소득 순위. 그래서 소득이 커질수록 자녀의 소득도 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커질수록 자녀의 소득도 커지는 거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자,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인 경우 어떤 거죠? 예측보다 실제 영향이 더 큽니다.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자녀의 소득 순위를 실제보다 소득 순위를 낮게 전망하고 있네요. 맞네요.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의 소득 순위를 실제보다 높게 전망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니은 맞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디귿 한번 볼까요? 예측선과 실제선이 모두 예측선이 실제선보다 이제 부모의 소득 순위 전체에서 모두 위에 있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기울기는 똑같고요. 이게 예측이고 실제예요. 자녀들의 소득 순위를 실제보다 높게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순위 연관성, 이건 기울기잖아요. 실제보다 작게 인식한다. 이거는 틀렸네요. 실제 순위 연관성은 실제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소득 순위를 실제보다 높게 전망할 뿐인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되는 문제예요. 2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한번 볼까요? A는 강화되고 B는 약화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A에 부합하는 내용이 나와야죠. 그리고 기억 보니까요. 혼인 상태별 금연율, 배우자의 금연율이 가장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금연율이 가장 높았다라는 게 A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 보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배우자가 보살펴주고 결혼은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자제하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네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급연율이 가장 높다. 미혼, 이별,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배우자가 있으면은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안 한다. 급연율이 가장 높다. A에 부합하네요. B는 약화된다. 그러면 B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야죠. 결혼한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은 오래 살만한 사람이 결혼하고 건전한 삶의 양식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배우자를 구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 금연하는 게 이제 금연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갖춘 사람들이 배우자를 구할 확률이 높아져가지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의 금연율이 가장 높아졌다. 강화되나요? 차라리 강화하죠. B에서 지금 약화란다. 부정에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아니잖아요. B에 따라가지고도 기억에 나온 내용은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B가 약화된다라는 부분이 틀렸네요. 기억 지워주세요. 그럼 니은만 보면 되는 거예요. A는 약화돼야 됩니다. A의 부정인지 보세요. 결혼한 사람들 중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과 좋지 못한 사람들 간 사망률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면은 A가 약화되려면 A에 뭐가 있어야죠?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는 부부관계에 따라 가지고 뭔가 차이가 있다. A는 결혼이 보호 효과가 있고 스트레스 감소시키고 배우자가 보살펴주고 부양 책임이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에서 그게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A의 약화가 아니네요. 여기서만 바로 정답이 보이네요. 정답은 굉장히 단순하게 2번이라고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이번 문제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앞쪽이 어려웠고 오히려 뒤쪽이 좀 쉬웠어요. 30번 문제, 다음 글에 대한 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을 한번 보겠습니다. A와 B 모두 강화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X국과 Y국 이주민 유입에 대한 찬성 정도의 차이가 없다면 A 같은 경우는요. 이주민 집단이 자신들과 가까운 집단일수록 긍정적이래요. X국, K국 동포래요. Y국은 다른 민족이에요. 그러면은 동포고 다른 민족이라고 하면은 A 입장에서는 찬성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죠. 찬성 정도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A가 강화되지 못할 겁니다. 기억 있는 거 지워주세요. 자, Z국 이주민 유입에 대한 찬성 정도가 X국보다 커요. A에 강화되려면 어떻게 돼야죠? 자신과 가까운 집단일수록 언어 문화적 배경이 유사한 게 긍정적이래요. Z국 한번 볼까요? 동포래요. X국 동포예요. 둘 다 동포예요. 근데 X국보다 Z국이 더 찬성 정도가 커요. A에 부합하는 내용인가요? A는 가까운 집단일수록 긍정적이래요. 여기서 똑같이 동포잖아요. 근데 왜 Z국에 대한 찬성 정도가 더 크죠? 지금 A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A가 강화된다. 지금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없으면 똑같아야죠. 동포라고 하면요. B는 그래서 A가 강화된다. 이 부분 틀린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풀면은 간단하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좀 이번 추리 논증에서 좀 힘을 빼줬어야지 전반적으로 시간을 유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나라고 말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를 좀 빠르게 해결해야지 시간 관리가 가능할 거예요.